네, 오늘은 그 부비게이터님 모시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시는 일이라든지 뭐 거주하시는 데라든지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비게이터라고 합니다. 부비게이터 뜻은 부동산 내비게이터, 부동산의 길잡이가 되겠다라는 뜻이고요. 저는 부동산 투자한 지는 이제 9년차 정도 됐고, 처음에 이제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뭐 공장, 경매, 공장하고 그 다음에 건물 투자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투자자 부비게이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물 투자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냥 작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꼬마 빌딩이라도 요즘에 건물주 다들 되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지 좀 네. 그런 계기들이 궁금해요. 저는 이제 되게 운이 조금 좋았던 게 세계여행 가고 싶어서 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알바를 하고 6개월 정도 세계여행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 이제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알바를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서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조금 팀장급 분이 제안을 좀 주셨어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때 돈을 좀 잘 버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안을 수락했고 1년 정도 열심히 부동산 관련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들이 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니까 부동산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냥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일이 끝나고 제가 바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제안을 주셔서 사실은 지금 너무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어쨌든 결국에 제가 부동산을 알게 됐고 투자를 하게 됐기 때문에 아직도 뭐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분양사무소에서 일했다는 분을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귀인을 만나고 이런 걸 항상 들었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투자를 하셨는데 처음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했고 네. 그 목적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맨 처음 투자는 이제 제가 했던 게 분양권 투자였고요. 그때 당시 주변 시세보다 한 7천에서 8천 정도 싸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약간 그 지역에서는 약간 가라앉는 시장이었거든요. 그게 부산이었는데, 그때 근데 그래도 좀 무섭지 않았던 거는 시세보다 좀 저렴했고, 조금 지나더라도 이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될 거니까 꽤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산 금액보다는 오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들어갔었고요. 그게 이제 분양권 투자했던 이유는, 실제 그 들어가는 돈이 그때 당시 뭐 10%만 있으면 사실 분양권 투자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2016년, 17년 이때니까 절대 금액 자체가 지금처럼 뭐 8억, 10억, 10몇억 이렇게 하지가 않았어요. 그때 뭐 3억짜리 막 이랬으니까 사실 3천만 원만 이제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 3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했었던 거고, 처음 투자가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그 이후에 뭐 간단하게 캡 투자나 이런 거 간단하게 하다가 이제 경매라는 거를 이제 투자하고 한 2년 정도 뒤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이제 투자금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로 부동산 카페만 이렇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던 때인데, 그때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렸던 친구가 부동산 경매라는 걸 통해서 대기업 뭐 진짜 부장급 연봉을 벌었다 뭐 이러면서 이게 인증을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되게 자극이 많이 됐고, 진짠가 싶기도 해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나자고 이제 제가 카페 쪽지로 연락을 했었고, 그 친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돈 벌었냐 했더니 이렇게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었고 이런 책을 읽었다 하면서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갭 투자도 하셨고 네. 분양권 투자도 하셨는데 네. 처음부터 경매는 아니었네요. 맞아요, 2년 맞아요. 정도 지나고. 네.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그렇게 카페에서 누구를 만나자고 해갖고 그게 정말 신기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때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걸 되게 잘하셨어요. 그때 되게 몰입이 됐었어요. 그 친구가 썼던 글이 막 사진이랑 막 이렇게 그 점유자랑 이제 경매는 명도라는 걸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 이런 걸 되게 디테일하게 사진이랑 막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소설 읽듯이 재밌게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궁금하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하고 있지? 궁금하기도 했고, 저도 이제 투자한 지가 그때 이제 2년, 3년 정도 됐을 때인데 이걸 어떻게 이런 걸로 돈 벌지? 하는 게 되게 좀 궁금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특히 명도 같은 거. 네. 근데 그런 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는 없었나요? 제가 경매 투자한 것만 해도 거의 한 40건 가까이 됐고, 저희 수강생분들을 하면 한 200건 정도 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면서 아파트가 거의 다 위주니까
특별히 명도하면서 어려운 건 없고 뭐 이제 귀찮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비를 조금 더 많이 요구하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사비는 100만 원 정도 네. 그 이제 뭐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드리긴 하는데, 그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300만 원, 500만 원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시간이 좀 끌리긴 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 법에 근거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왜냐면 소유자는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니까 그분이 안 나가면 사실은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가기 전에 계고라는 걸 합니다. 계고는 뭐냐면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있죠. 우리 그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거를 하면은 사실 거의 다 협의가 끝나요. 그런 분들도. 왜냐면 그분들이 그거 진행하게 되면은 이사비 뭐 300만 원 달라는 걸 하나도 못 받고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거 집행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그런 사례들이 뭐 한 두세 건 정도 있었죠. 예. 근데 어쨌든 오해하는 게, 이게 낙찰받은 사람을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임차인 분들, 살고 있는 분들은. 근데 사실은 그걸 낙찰을 받음으로써 그분들도 이제 원만하게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낙찰이 안 되면은 그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준,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돈을 빌려준 입장이라면 이게 낙찰이 당연히 되어야 그 돈을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 낙찰자는 사실 그런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이사비까지 지급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사를 도움 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양쪽에, 채권자, 채무자 쪽에 오히려 그런 거를 뭐 도움을 주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대출 같은 거는 몇 % 정도가 되고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최근 1년간 거의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90%까지 대출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1주택자 기준으로도 최대 85%까지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1주택자 기준은 앞에 뭐 갭 투자를 하고 있거나 전세세입자가 있어서 대출이 없는 사람 기준. 대출이 있다면은 최대 80%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서울 지금 상위권 빼고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세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더 싸게 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돈을 얼마나 잘 갚냐를 따지기 때문에 시세보다 더 싸게 샀기 때문에 떨어진 상태에서 대출 금액을 좀 더 많이 한도를 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DSR이나 뭐 DTI나 이런 부분은 안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긴 봐요. 그런 네. 것도 같이 보면서 보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1금융보다 2금융이 DSR 한도가 높다 보니까 보통 대출을 2금융에서 많이 받거든요. 2금융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차피 2금융에 맞는 한도가 좀 더 그렇게 늘어나고, 그쵸. 저희가 이제 신탁이나 매매사업자 대출 통해서 대출을 그렇게 이제 한도를 좀 끌어내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맞아요. 있네요. 그래서 90%까지 나오는 거고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러면은 되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는데 네. 왜 경매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낙찰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저도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처음엔 저도 1억 원대 소액 경매로 시작했거든요. 그때 투자금 뭐 2천만 원, 2,500만 원으로.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 대출이 더 나오니까 뭐 1,000만 원대로도 시작이 가능한데, 사실 사회초년생 제 나이가 이제 부토리님하고 저 93년생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나이 때 돼도 돈 많이 모아도 뭐 5천만 원, 7천만 원, 진짜 많이 모은 사람이 1억. 근데 뭐 진짜 적게 먹거나 평균적으로는 제 주변 또래 친구들 봤을 때 3천만 원 정도가 최대, 보통 평균이었던 것 같거든요. 남자분들도 이제 군대 맞아요. 때문에도 늦게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최대인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가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는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저는 부동산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코인이나 주식처럼 중박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요거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걸로 되게 더 많이 알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네. 있었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진짜 경매를 초반에 했을 때 좀 네.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사실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부동산 경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말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에만 초점 맞춰져 있으면 그냥 싸게 사는 거에만 초점 맞춰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지역을 선정한다거나 했을 때 지역 분석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냅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걸 싸게 산다거나, 그렇게 돼서 그 지역이 사실은 뭐 입주 물량이 많다거나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거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싸게만 받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팔 때 그 가격보다 더 떨어진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지역 분석도 하면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초기 투자했을 때 그게 좀 좋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도 마찬가지로 그 입지에 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아, 예. 그러면 간단하게 요즘 지방은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저희 수강생들 사례를 보면은 거의 다 지금 저희는 지방에서 사고 팔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저희는 이제 살 때 이미 수익이 나잖아요. 싸게 샀으니까 이 차익을 바로 파는 건데 최근에 저희가 3월 달에 매도하신 분들이 꽤 되는데 그분들이 뭐 진짜 일주일 만에 파신 분도 있고요. 울산, 뭐 2주, 부산, 대구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네네. 거래량이 어차피 원래 봄 되면 조금씩 살아나잖아요. 그 수에 맞춰서 지금 단기 매도를 되게 빠르게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수성구, 범호동, 만천동 이 동네인데 이미 35%까지 떨어졌던 금액이 다 회복을 했어요. 대장급 아파트들은. 네. 근데 이제 구축들은 아직 회복을 덜 했는데 거래량이 꽤나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심리가 확실히 늘어났구나.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미분양이 거의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4,000가구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8,000가구대까지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가구도 많이 남은 거긴 하지만 심리가 어쨌든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라는 거. 어쨌든 지방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인다. 맞아요. 그게 이제 꼭 대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주나 경상북도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겠지만 상주 이런 데들은 사실 작년에 엄청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도 울산이나 이런 데들은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이게 그냥 개인으로 사고 팔 때는 2년 내에 이상 보유를 해야 어쨌든 그게 네. 세금이 좀 덜 내잖아요. 그쵸. 부가세로 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매매 사업자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어, 그런 투자들은? 단기 매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다 매매 사업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세금을 내야 될 세금 예를 들어 77% 세금을 한 20%대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기존에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못 내는 것도 아니고 겸직 불가 예를 들어 공무원 분들만 제외하면은 매매 사업자는 다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기로 뭐 예를 들어 2억짜리를 뭐 1억 7,500 이렇게 사서 바로 이제 팔면은 아까 20% 정도 세금 낸다 했을 때는 세금 다 떼고 한 65% 정도 남는다 보면 돼요. 세전 수익에서 한 65%. 네네. 그렇게 이제 차익을 얻고 시드를 불려가면서 더 좋은 입지들을 선택할 수 있게 나아가는 그런 투자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익 구간에 따라서 어쨌든 그 세금이 매겨지는 그 구간이 과세 구간이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퍼센티지 네, 중에서.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소득이 적은 명의가 있다면은 좀 더 유리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소득이 많이 안 잡히신 분 같은 경우는 6% 세금 냈어요. 시세 차익이 5천만 원인데. 본인의 어떤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따지는 네 거예요? 종합소득세랑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좀 적거나 하시는 분들 명의로는 그렇게 또 적게 세금 내고 비용 처리가 많이 돼요. 우리가 일반 개인도 비용 처리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용 처리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그냥 그거는 우리가 내야 될 세금 구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이제 차익을 버시는 분들이 꽤나 이제 생겨나고 있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혹시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처음 부동산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투자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내 집 그쵸. 마련도 지금 되게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용기를 드리는 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부동산을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워낙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되게 많이 되니까 레버리지를 꼭 많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연끌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내가 연봉 받는 거, 내 월급 받는 거 감당 가능한 선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든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든 그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 빨리 자산을 일단 싸게 매입하면 더 좋겠고 싸게 매입해서 그 차익과 또 나중에 이제 뭐 2년 보유 매도한다 했을 때 오르는 그 차익을 가지고 그때 더 계속 갈아타기 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지방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서울 물건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지금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2천만 원 있는데 4천만 원인데 투자가 가능한가? 라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이 이런 또 경매라는 또 스킬을 배우시고 하시면은 또 다른 길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들을 좀 찾아 나서는 행동력을 좀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또 3년, 5년이 또 되게 성장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오늘 뜻깊은 얘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